활동보조인 노동조합이 2014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급동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합 측은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를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내년도 계획을 규탄하고 활동보조인의 생활임금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난민과 미등록 이주아동 등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이들에 대한 실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주 배경 아동의 출생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권리 실현의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8일 전국 사회복지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에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사진과 이야기 공모전 시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가 동결안을 발표했는데요. 내년도 수가 동결을 규탄하고 활동보조인의 생계 보장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지난 8일 활동보조인 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2014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급동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 동결안 철회와 불합리한 서비스 체계 및 임금 방식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활동보조인 노동조합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를 동결한 상태로 4년간 유지하다 지난해 300원, 올해 250원을 인상한 바 있으나 내년 다시 동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가 정말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이용자의 몫을 떼어서 활발하게 주겠다는 1차원적인 사고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제안하는 공공성 확보와 월급제 도입 등 노동조건 개선과 이용자의 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한다. 이에 활동보조인 노동조합은 정부의 시급 동결안을 철회하고 활동보조인의 생활임금 보장, 공공성 확보와 바우처 임금 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월급제 실시 등을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국내 난민과 미등록 이주아동의 상황과 개선 과제를 짚어보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정유린 기자가 전합니다. 부모의 출신 배경 탓에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제 난민과 이주아동들에게 출생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8일 무국적과 이주 배경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컨퍼런스 현장. 이날 전문가들은 출생등록은 한 인간의 출생과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공식 기록이자 아동이 꼭 누려야 할 사회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중요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자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국에서의 박해로 한국에 정착한 난민의 경우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로 대사관 출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출생등록 역시 그 다음 단계의 모든 종류의 인권들을 누릴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의 권리들을 누리는 보호를 위한 그러한 발판으로서 의미가 있겠다라는.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난민이나 미등록 이주아동들을 위해 출생등록이 필수적이라는 데에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지만 국적과의 연계 방안과 출생등록 시 기록되어야 할 사항 등에 있어서는 재고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자원봉사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12회 전국 사회복지 자원봉사대회 현장에 박고은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이들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제12회 전국 사회복지 자원봉사대회 기념식 현장.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는 세상을 향한 행복과 희망의 날개짓이란 주제로 전국의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봉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습니다. 자원봉사도 개인의 작은 참여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이 모이고 쌓이면 커다란 결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계기로 자원봉사의 숭고한 정신과 뜻이 우리 사회에 널리 파급되기를 바라며 이날은 사회복지 자원봉사 유공자와 단체에 대한 표창 전달식이 이어졌습니다. 미혼모 바리스타 교육을 돕는 봉사를 한 보건복지부 표창자 한수영 양은 나눔의 기쁨을 더 많은 이들이 알기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저한테 많이 얻는 것도 있고 그분들한테도 얻는 것도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그런 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부대 행사로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따뜻한 사진 및 이야기 공모전 우수작시상과 전시, 시각장애인 가수 김지호 군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한국매세나협회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2013 한국매세나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올해 수상 기업들 중 대부분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컸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한국매세나협회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공헌한 개인과 기업들에게 수여하는 2013 한국매세나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대상은 전남 여수의 예울마루 문화예술공연장을 건립하고 운영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보급에 앞장선 GS 칼텍스 재단이 차지했습니다. 또한 20여 년 넘게 문화예술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 김경곤 우증건설 회장이 매세나 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신수정 심사위원장은 올해 수상기업들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노력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메세나 대상 수상 기업들은 유난히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공적이 두드러집니다. 수도권 및 타 시도에 비해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기반 시설을 제공해서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주었고, 문화의 가치를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문화 융성시대. 이번 시상식을 통해서 앞으로 더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기업과 국가, 지자체 등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1.3% 미만인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 1,706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고용부는 공공부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과학연구원 3개소가 장애인 고용률이 0%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간 부분에서는 현대자동차와 LG, 롯데 등 25개 그룹이 장애인 고용률이 1.3% 미만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공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4일 울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의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울산시의 신고 의무자를 파악하고 과태료 처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발견이 용이한 22개 직군이 신고 의무자로 지정돼 있으며 아동학대를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22개 신고 의무자 직군 중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 초중 고교 교사, 의사, 119 구급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고 신고인의 신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기 요양기관 220개소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특별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 요양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건전한 장기 요양급여 수급 질서 확립을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장기 요양기관 중 불법,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인건비 횡령 등 회계 부정이 예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회계 기준 준수 여부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의 화제를 모아보는 시선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는데 이 전맹 시각장애인은 이 수능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 서적을 선택하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시험의 기회는 어떻게 보면 동등하게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험을 동등하게 보려면 그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기회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장애인들이 이 수학능력 시험 준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EBS 교재 많이들 공부를 하시죠. 아마 보통 고등학생들 많이 EBS 교재로도 역시 공부를 할 텐데 그와 함께 예를 들면 특정 출판사 등에서 출간을 하는 여러 가지 참고서적들도 역시 많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참고서적들은 장애인들이 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책으로 된 걸 사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이 제대로 읽히기 위해서는 점자책 형태라든지 음성 파일 등을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 출판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예를 들면 뭐 저작권법에 걸리는 여건이라든지 혹은 뭐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서 출판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EBS 교재 하나에만 거의 매달려서 공부를 하는 실정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제대로 된 어떤 뭐 평등의 기회가 제대로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시험을 기회만 주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볼 기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좀 장애인들에게 열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등한 교육 기회를 무조건 다 받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이 민간 출판사의 입장도 사실은 이해는 가고요. 그렇죠. 네. 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좀 이러한 것들의 명확한 관련 법안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네요. 이거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사실 뭐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그 시험 서적과 관련된 서적들을 의무적으로 이 네. 점자책을 출간하도록 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편의 제공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네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장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뭐 예를 들면 장애인 차별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일 텐데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장애인 차별에 뭐 앞섰다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장애인 차별에 전혀 뭐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해야 될 기관임에도 네. 예를 들면 장애인을 위한 뭐 전문 상담 인력도 당연히 배치를 하지 않았었고요. 또 장애 유형에 따른 뭐 전문 상담 직원은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던 걸로 지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거든요. 또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어떤 자체 그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것도 당연히 가동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른 기관들에는 계속 권고를 하면서 정작 인권위에서는 전혀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또 웹 접근성이라고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데서 요즘은 뭐 국내 공공기관들도 많이 그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 장치들을 마련을 해놨는데 이 인권위 홈페이지에서는 오히려 장애인들이 접근해서 뭔가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좀 어렵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글쎄요, 뭐 인권위라고 하면 당연히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기관이고 그렇게 장애인을 차별하는 기관에게는 시정, 감독, 권고를 해야 되는 이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좀 너무 장애인 차별 네. 철폐에 좀 나서지 않았던 이런 면이 있었지 않나 이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이런 네. 속담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국감이 이제 다 끝났고 상시 국감이라는 게 다시 생긴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이 또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사회복지계 소식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제TV 네트워크입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제주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열렸습니다. 국내외 작품들을 통해 장애인의 삶을 공감할 수 있었던 영화제, 제주에서 권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3 장애인 문화예술축제인 제14회 제주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지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제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이번 영화제는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작 11작품과 미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 영국 등 9작품이 상영됐습니다. 특히 이번 영화제의 특징은 청소년과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별도의 섹션을 구성해 상영됐습니다. 저희 영화제는 해외 10여 개국과 지금 교류를 통한 국제영화제입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국제인권영화제,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저희들의 마지막 최종 목표입니다. 11월 8일에는 청소년을 위한 영화 나비와 바다 제작자인 박배일 감독을 초청해 영화 전반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11월 9일에는 어린이를 위한 영국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마이크로폴리스를 비롯해 디다, 피아니스트가 상영됐습니다. 또 제주도 출신 감독들이 제작한 양은선 감독의 첫 면접, 고훈 감독의 청음도 상영돼 인상적인 연출을 선보였습니다. 네, 이 청음이라는 작품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청각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이 소리에 대한 결핍, 그리고 이 소리에 대한 어떤 결핍과 번뇌, 이런 거를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통해서 이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이야기를 그대로 그린 이번 영화제는 공감과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 회복과 인권 신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복지TV 제주방송 권대정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들의 난타 경연대회 두둥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난타 공연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가 됐는데요. 신명나는 축제 현장, 경기도청 여창용 기자입니다. 북채를 잡고 동료들과 호흡을 맞춥니다. 연습이지만 눈빛에서는 진지함이 느껴집니다.
저마다 갈고 닦은 실력을 무대에서 보여주기 위해 의욕이 넘칩니다. 우리 난타 팀이 우리 연습 많이 할 거야. 그리고 많이 해서 1등 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향한 특별한 두드림. 2013 경기도 장애인 난타 경연대회 두둥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날 경연에는 경기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가온누리를 비롯해 8개 기관의 공연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저마다 넘치는 개성과 뛰어난 실력을 보인 경연에서는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마이스터 난타팀이 대상인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열심히 더욱더 노력해서 내년에 더욱더 큰 무대, 큰 자랑거리가 되어서 저희 마이스터 기계공업 고등학교를 알리고 2009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5회를 맞은 두둥 페스티벌은 장애인들의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입니다. 도전정신을 고취시키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시작되었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문화를 나누는 나눔의 행사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장애인들이 문화적 주체로서 자부심을 갖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여창용입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대형 노인요양시설 급식소를 수사해 적발된 시설을 검찰 송치 및 행정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규모 노인요양시설 급식소 15개소를 수사해 6개소를 적발했으며 형사 입건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행정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유형은 식품 표시 기준 위반 제품 사용 1건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사용 3건, 원산지 미표시 2건, 수질검사 미이행 1건 등입니다. 한편 경남도는 노인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이 입소해 있는 만큼 종사자들의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내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취창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200여 개의 구인 업체가 참여하고 700여 명의 여성이 구직을 등록했습니다. 2013 전남 여성 취업 창업 박람회가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새일로 시작하는 비상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취창업 박람회는 238개의 직간접 구인 업체가 참여했으며 65개의 부스를 운영하고 708명의 여성이 구직 등록을 했습니다. 박람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잠재력이 우수한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해 국가와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수화의 보급과 서로의 소통,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2013년 여수시 사랑의 수어 문화제가 개최됐습니다. 들리는 세계에서 들리지 않는 세계로란 주제로 이번 행사는 수어를 널리 보급하고 대중화해 언어로 인정받는 동시에 비장애인들이 농아인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각장애인이 만든 생산품 전시와 노래 수화 공연, 청각장애인 언어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실종 장애인을 찾습니다. 이름은 한혜수, 현재 51세 여성으로 2012년 5월 22일 충북 옥천군 청성면에서 실종됐습니다. 특징으로는 실종 당시 보라색 면 티셔츠에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강석, 현재 11세 남성으로 2013년 8월 5일 전라북도 김제시 백학동에서 실종됐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자폐성 장애 아동이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고 의사 전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종 장애인 신고는 안전드림 9번 없이 18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명단이 공개됐는데요.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런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